복지관의 그림자. 프롤로그. 서울 변두리 낡은 주택가 사이로 삐죽이 솟은 3층짜리 건물. 푸른빛이 바랜 간판에는 희망복지관이라는 글씨가 아직도 선명했다. 매일 오전 11시가 되면 이곳 식당 입구에는 어김없이 줄이 늘어섰다. 지팡이에 의지한 노인들, 낡은 가방을 든 중년 남성들, 그리고 아이 손을 잡은 젊은 엄마까지. 이곳의 무료 급식은 그들에게 하루의 유일한 온기였다. 그 줄 맨 앞자리, 늘 같은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있었다. 이만섭, 78배 노인이었다. 회색 점퍼에 낡은 운동화, 그리고 언제나 단정히 빗어넘긴 머리. 그는 말수가 적었지만 인사만큼은 또박또박했다. 밥을 받으면 김치 한 조각까지 남김없이 비우고 식판을 정리할 땐 꼭 물로 한번 헹궈서 내놓았다. 복지관 직원 김소정은 그를 기억했다. 처음 이곳에 온 지 3년, 그는 단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었다. 비가 오든 눈이 오든 그는 정확히 오전 10시 50분에 도착해서 맨 앞자리에 섰다. 오늘 김치 맛있어요. 그가 건네는 짧은 인사에 소정은 늘 웃으며 답했다. 할아버지, 오늘도 잘 드세요.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오지 않았다. 일부 빈자리. 3월 12일 화요일. 소정은 늘 하던 대로 식당 문을 열고 배식 준비를 시작했다. 오전 10시 50분 시계를 보며 문을 열었지만 이만섭 노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첫 번째 자리는 다른 노인이 차지했다. 오늘 이 할아버지 안 오셨네요? 동료 직원 박미란이 고개를 갸웃했다. 글쎄요. 몸이 안 좋으신가? 소정은 마음 한편이 찜찜했지만 바쁜 배식 시간에 더 생각할 여유가 없었다. 그날 하루, 그 다음 날도 이만섭은 나타나지 않았다. 사흘째 되던 날, 소정은 복지관 팀장에게 노인의 연락처를 물었다. 이만섭 어르신이요? 아, 그분. 팀장은 잠시 말을 흐렸다. 그분 명단에서 빠졌어요. 지난주에 구청에서 자격 재심사하면서요. 소득 기준이 약간 초과됐다고. 네. 그분이 소득 기준 초과요? 소정은 믿기지 않았다. 늘 같은 옷을 입고 낡은 가방 하나만 들고 다니던 그가 소득 기준을 초과한다니. 연금이 좀 있나 봐요. 뭐, 규정이니까 어쩔 수 없죠. 팀장은 무심하게 말했다. 소정은 답답한 마음에 자리로 돌아왔다. 그날 오후 4시 청소를 맡은 봉사자 한 명이 소정을 찾아왔다. 60대 중반의 최정숙 봉사자였다. 소정 씨 혹시 CCTV 좀 확인해 볼 수 있어요? 무슨 일이세요? 그게 오늘 청소하다가 이상한 걸 봤어요. 분명 배식 끝나고 다 정리했는데 식판 하나가 깨끗하게 비워져 있더라고요. 근데 그 자리에 앉은 사람을 못 봤거든요. 소정은 웃으며 말했다. 아, 누가 그냥 다 드신 거 아닐까요? 아니에요. 전 분명히 그 자리는 비어 있는 걸 봤어요. 그런데 카메라를 보니까 정숙 씨는 목소리를 낮췄다. 이만섭 할아버지가 찍혀 있었어요. 2부 녹화된 기억. 소정은 정숙 씨를 따라 사무실로 향했다. CCTV 모니터 앞에 앉아 오늘 점심시간 영상을 돌렸다. 11시 5분 배식이 시작되는 장면. 줄을 선 사람들이 차례로 밥을 받았다. 그리고 11시 12분경 화면 왼쪽에서 익숙한 실루엣이 나타났다. 회색 점퍼, 낡은 운동화. 이만섭이었다. 이게 어떻게? 소정은 화면을 멈추고 다시 재생했다. 분명히 그였다. 그는 늘 그렇듯 조용히 줄을 서서 밥을 받았다. 식판을 들고 창가 자리로 갔다. 그리고 천천히 밥을 먹기 시작했다. 이거 오늘 찍힌 거 맞아요? 정숙 씨가 물었다. 소정은 화면 아래 시간을 확인했다. 2024년 3월 14일 11시 12분. 오늘이 맞았다. 근데 전 분명히 그분 못 봤어요.
오늘도 안 오셨잖아요. 소정은 다른 날짜를 확인해 보기로 했다. 3월 13일, 3월 12일. 그는 두 날 모두 화면에 찍혀 있었다. 같은 시간, 같은 자리, 같은 모습으로. 이상하네요. 제가 직접 확인했는데. 소정은 다시 오늘 영상을 재생했다. 이번엔 더 자세히 봤다. 11시 12분, 이만섭이 등장한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다. 그의 주변 사람들이 그를 의식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 누구도 그에게 말을 걸지 않았고 부딪히지도 않았다. 마치 그가 거기 없는 것처럼. 소정 씨, 정숙 씨가 화면을 가리켰다. 저기 봐요. 식판 받는 곳. 배식대 앞, 이만섭이 식판을 받는 장면. 그런데 배식 담당자인 미란의 손은 허공을 향하고 있었다. 식판은 이만섭의 손에 있었지만 미란은 그를 보지 못하는 듯 했다. 소정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다. 3부 빈 그릇. 그날 밤 소정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CCTV 화면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다. 이만섭의 모습, 그의 조용한 식사, 그리고 아무도 그를 인식하지 못하는 이상한 풍경. 다음 날 아침 소정은 일찍 복지관에 도착했다. 팀장을 찾아가 이만섭의 주소를 달라고 했다. 왜요? 그분 자격 없어요. 그래도 한번 확인해 보고 싶어서요. 혹시 몸이 안 좋으신 건 아닌지. 팀장은 귀찮다는 듯 서류철을 뒤적이더니 메모지에 주소를 적어줬다. 관악구 봉천동 반지하. 여기에요. 소정은 점심 배식을 마치고 오후 시간을 내어 그곳으로 향했다. 좁은 골목길을 한참 들어가자 낡은 다세대 주택이 나타났다. 계단을 내려가니 녹슨 철문이 보였다. 문패에는 이만섭이라고 쓰여 있었다. 벨을 눌렀다. 아무 반응이 없었다. 다시 눌렀다. 여전히 조용했다. 소정은 문을 두드렸다. 할아버지 계세요? 그때 옆집 문이 열리며 중년 여성이 나왔다. 누구 찾으세요? 이만섭 할아버지 계신가 해서요. 여성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이 할아버지 돌아가셨어요. 일주일 전쯤. 소정의 심장이 멎는 듯했다. 네. 혼자 사시다가 그냥. 구청에서 연락 와서 알았어요. 며칠 동안 신문이 쌓여 있길래 이상하다 했는데 경찰 오고 난리였죠. 여성은 한숨을 쉬었다. 불쌍한 양반. 자식도 없이 혼자 살다가 혼자 가셨어요. 소정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혹시 방 안에 들어가 볼 수 있을까요? 문 잠겨 있을 텐데. 아, 잠깐만요. 여성은 들어가더니 열쇠 하나를 가져왔다. 할아버지가 예전에 제게 맡겨둔 거예요. 혹시 모를 때를 대비해서래요. 문을 열자 퀴퀴한 냄새가 풍겨나왔다. 좁은 방 안은 정돈되어 있었지만 쓸쓸했다. 작은 냉장고, 낡은 이불, 그리고 벽에 빼곡히 붙은 종이들. 소정은 그 종이들에 다가갔다. 복지관 식단표였다. 지난 3년간의 식단표가 모두 붙어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작은 달력이 있었다. 매일매일 빨간 동그라미가 쳐져 있었다. 복지관에 간 날이었다. 달력 밑에는 메모가 있었다. 오늘도 밥 먹으러 가야지. 내가 가면 소정 씨가 웃어주니까. 소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사부 자격. 복지관으로 돌아온 소정은 팀장에게 모든 것을 말했다. 이만섭이 이미 세상을 떠났다는 것. CCTV에 찍힌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 팀장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그러니까 그분이 돌아가신 건 언제래요? 일주일 전이래요. 3월 7일쯤. 팀장은 서류를 확인했다. 그분 자격 취소된 게 3월 5일이네요. 그러니까 취소되고 이틀 후에. 침묵이 흘렀다. 소정은 말했다. 그분한테 연금이 얼마나 있었는데 자격이 취소된 거예요?
기초노령연금이랑 합쳐서 40만 원 정도. 기준이 38만 원인데 2만 원 초과해서요. 2만 원이요? 소정의 목소리가 떨렸다. 2만 원 때문에 그분이 여기 못 오게 된 거예요? 규정이 그래요. 저희도 어쩔 수 없어요. 소정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분한테 이곳이 전부였어요. 3년 동안 단 하루도 안 빠지고 오셨다고요. 밥 한 끼가 아니라 삶의 이유였어요. 팀장은 고개를 돌렸다. 미안해요. 저도 규정 따를 수밖에 없어요. 그날 밤 소정은 다시 CCTV를 확인했다. 3월 7일, 이만섭이 마지막으로 복지관에 온 날. 아니, 마지막으로 찍힌 날. 그는 평소처럼 밥을 받고 자리에 앉았다. 그런데 이상했다. 그는 밥을 먹지 않았다. 그저 식판을 바라보고만 있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그는 천천히 일어났다. 그리고 식당 문을 나갔다. 화면이 끝났다. 소정은 눈물을 닦았다. 5분 남겨진 자리. 3월 21일 복지관에서는 작은 추모식이 열렸다. 이만섭을 기억하는 몇몇 이용자들과 직원들이 모였다. 봉사자 정숙 씨가 꽃을 놓으며 말했다. 좋은 분이셨는데. 소정은 식당 창가 자리를 바라봤다. 이만섭이 늘 앉던 그 자리. 오늘따라 그곳이 유난히 쓸쓸해 보였다. 추모식이 끝나고 며칠 후 복지관에는 새 CCTV가 설치되었다. 더 선명하고 더 넓은 범위를 찍을 수 있는 카메라였다. 소정은 무심코 모니터를 확인하다가 멈칫했다. 3월 25일 오전 11시 12분. 식당 화면. 배식줄이 길게 늘어서 있었다. 그리고 그 줄 끝에 회색 점퍼를 입은 노인이 서 있었다. 소정은 황급히 식당으로 뛰어갔다. 하지만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다. 줄 끝은 다른 사람이었다. 다시 사무실로 돌아와 화면을 봤다. 여전히 그가 보였다. 조용히 줄을 서 있는 이만섭. 소정은 창가 자리로 갔다. 의자를 확인했다. 먼지가 앉아 있어야 할 의자는 깨끗했다. 누군가 앉았다 간 것처럼. 그날 이후 이상한 일이 반복되었다. CCTV에는 매일 이만섭이 찍혔다. 늘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서. 하지만 아무도 그를 볼 수 없었다. 단지 그가 앉았던 의자만이 매일 조금씩 움직여 있었고 가끔 식판 하나가 말끔히 비워져 있었다. 소정은 직원들을 모았다. 저 자리는 앞으로 비워둡시다. 왜요? 이만섭 할아버지 자리예요. 그분은 여전히 우리 복지관 단골 손님이니까요. 누군가 웃었지만 소정은 진지했다. 그날부터 창가 자리에는 작은 표지판이 놓였다. 예약서. 에필로그. 한 달이 지났다. 소정은 매일 아침 그 자리를 확인했다. 여전히 CCTV에는 이만섭이 찍혔다. 하지만 이제 소정은 무섭지 않았다. 오히려 그를 기다렸다. 어느 날 소정은 배식을 하다가 문득 생각했다. 이곳에 오는 사람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떠올렸다. 그들에게 이 밥 한 끼는 무엇일까? 단순히 한 끼가 아니다. 누군가의 인사, 누군가의 미소, 누군가의 존재를 확인받는 시간이다. 이만섭은 그것을 잃었다. 2만 원이라는 숫자 때문에. 소정은 퇴근길에 이만섭의 방을 다시 찾았다. 이제는 비어있는 그곳에서 그녀는 벽에 메모를 떼어냈다. 오늘도 밥 먹으러 가야지. 내가 가면 소정 씨가 웃어주니까. 그녀는 그 메모를 소중히 접어 주머니에 넣었다. 복지관으로 돌아오는 길 석양이 지고 있었다. 소정은 복지관 창문을 올려다봤다. 희미한 불빛 너머로 누군가 앉아 있는 것 같았다. 창가 자리에. 그녀는 미소 지으며 중얼거렸다. 할아버지, 오늘도 잘 드셨어요? 바람이 불었다. 봄이 오고 있었다. 누군가에게는 밥 한 끼가 전부였고 누군가에게는 그 밥이 삶의 이유였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존재를 그림자처럼 지나쳐왔을까. 그들은 사라지지 않는다. 우리가 기억하는 한 그들은 늘 그 자리에 있다.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복지관의 창가 자리는 오늘도 비어 있다. 하지만 그 의자는 따뜻하다. 누군가 앉았다 간 것처럼. 누군가 여전히 앉아 있는 것처럼.